대선 후보자가 이제 TV 토론 이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일부 이제 좁혀지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여론조사는 간극이 유지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 토론이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관위 주최 토론은 이제 총 3차례입니다. 18일 경제, 23일 사회, 또 27일 정치 분야가 주제인데요. 이제 민주당 권영국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사자 토론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발언 실수 이거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할 것 같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좀 공세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이준석 후보는 아마 판을 흔들지 않을까. 양쪽에 아마 공세를 펼 것 같습니다. 자, 황기 대변인. 네. 이거 마지막 변수가 될까요? TV 토론이? TV 토론이 변수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TV 토론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적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했을 때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 네, 실수했을 때 보통 되고요. 지난번 대선 때 토론으로 치면 저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훨씬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죠. 이거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저는 사실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을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동시에 극우 진영에도 지금 이 콜사인, 러브콜 이런 걸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다뤘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전련을 못하면서 그러면 TV 토론에서는 과연 어떤 일관성 있는 논리를 구성해서 그거를 맞받아 칠 건가? 그런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제로는 말 잘못하면은 보수 진영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보수 보고 있는 TV 토론이라 대선 전체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진영의 존망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는 김문수 후보의 일관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022년이죠.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이제 굉장히 논리 정연한 말 솜씨 때문에 국민적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 토론회가 어떤 상승세의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생각하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이제 이렇게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위태위태했죠. 그때 그런 실수가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의 아리백 질문에 그게 뭔지 몰라서 허둥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반면 또 이재명 후보도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축통화국이 그런 발언에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이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파고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그 TV 토론에서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잘 공략하는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또 그 공략을 할 것인가 여기에 저가 관심이 좀 많이 가고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그 기술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새로 나올 기술이 없다. 그리고 논리도 이미 뭐 워낙 그 확고하기 때문에 그 극우 논리 그대로 갈 것이다. 뭐 변신 제가 보기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역시 수성에 이제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해놓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사실은 더 참신하게 내놓을 얘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어전 위주로 이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의외로 권영국 후보가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후보를 좀 세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 그거를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뭐 당원도 증가하고 가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막판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 수장님. 그렇죠. 토론이라는 것이 전혀 영향을 안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석이든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워낙 이제 대선 판세가 지금 지지율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겠지만 또 세 차례의 토론 있지 않습니까? 세 차례 토론 이제 방송사
세 차례 토론이 있고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중도층에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누구에게 투표할지 아는 사람들이 보고서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투표소로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토론을 보고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치열한 이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사법부 관련된 부분도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테러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경론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돌발 변수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될 수 있죠. 이준석 후보는 3자 차원에서 이른바 양 후보를 다 까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인의 보수 성향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또 공격할 때는 또 김문수 후보 쪽에 힘이 실릴 수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하면 저는 적어도 적게는 한 5%, 좀 많게는 한 7%포인트 정도의 투표 의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TV 토론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국기 교수님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네. 만약에 세 후보 중에 누가 가장 토론에서 빛을 발할 거로 보십니까? 예, 저는 이재명, 김문수, 또 이준석 세 사람 모두 그 말은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빛을 다 낼 걸로 생각이 되는데 토론이 중요하죠. 그 하 대변인은 약간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0.73으로 이재명 후보가 졌잖아요. 예. 그때 토론 잘못해서 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은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한정된 영역에서의 그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행정의 영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진이었거든요. 시장 도지사를 해서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아는 사람인데 의외로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픽사리도 좀 났지 않습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리백을 들고 나왔는데 유권자들은 그거예요. 그거 대통령이 그런 전문 단어 몰라도 된다는 게 유권자들의 판단이었고 그 다음에 기축통화에서 실수했어요. 이건 분명히 실수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그 생각보다 잘 못했다는 점에서 0.73의 그 표로 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진보 진영이 이번에 후보 안 낸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당은 이 가치와 이념, 비전을 먹고 사는 그 단체 아닙니까? 이거 권력의 세력에 붙어가지고 이 진보당 있는 당 다 없어져야 돼요. 이준석이는 합치면은 지금 뭐 어떻게 비등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보고 합치지 않고 홀로 가겠다는데 무슨 저 민주노동당 하나 빼고 죄다 좌파 정당들이 납작 엎드렸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새 정당, 내 정당을 얘기를 하면은 이번 선거는 정말 재미없다. 비전, 뭐 화끈한 정책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 국민의힘, 이준석 당 전부 반성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댓글에 토론 김문수 후보가 잘하려면 그 전에 윤석열 출당해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시기 문제는 아마 국민의힘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한가 봐요. 그런데 이제 댓글들 보면 아무래도 이 말빨로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좀 토론이 볼만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네요. 아까 전에 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공감한 게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토론은 왜냐면은 말로 제압을 해놓고도 소위 재수 없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예. 아리백 너 당신 모르지 않느냐? 국민들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풍기는가, 어떤 호감을 주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무슨 가방인지 알았다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꼭 말 기술, 논리 구성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불리해요. 아 그래요? 상대를 항상 제압을 하긴 하는데 표감도 1위잖아요 지금. 그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싫어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양가를 하면 양당을 다 싫어하는 사람이 올 것 같지만 그러기보다는 양당에서 미움을 받아요. 지금은 그냥 포지션을 하나 정해놓고 어느 타겟 유권자층을 호소할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을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란 세력이랑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때리잖아요. 그럼 배신자 프레임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정통 보수다라고 딱 찍어놓고 하나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신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 뭐 토론 같은 걸 하더라도 말을 잘하고 뭐 논리가 탄탄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태도 문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좀 비호감도가 높다고 하면서 비판을 뭐, 했는데 양쪽에서 지금 그 이준석 후보를 때려야 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후보를 지금 맹공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니까 뭐 여론조사하면 당연히 비호감도 지수가 높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양당의 후보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뭐 호감도가 높았던 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양당의 지금 뭐 주자들도 비호감도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보건대는 토론 아마 전략을 너무 양쪽에 대한 공격보다는 비교 우위를 보여주는 형태로 전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가는데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선거 전략상으로는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TV 토론도 국민들이 좀 꼼꼼하게 좀 이제 보는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단정 짓고 그냥 보면 이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입견을 배제를 하고 가서 좀 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이런 재밌는 댓글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준석은 최소한 전과는 없다. 이런 거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 김문수 후보도 전과가 있죠. 네. 예. 배 수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전과는 그 일반 전과하고 좀 다르니까 예. 말씀을 재밌게 하자는 그런 점인 것 같은데 토론을 그 미국을 봐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 대변인 말이 맞아요. 정말 토론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도 하나도 스크린 안 되면서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토론에 대해서 토론 프로그램에 대해서 캐치마크가 붙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말 잘하는 세 사람이 나와서 저마다 재미나는 그런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내심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하고 뭐 그 여성 후보하고 한 것보다는 몇 배 그 재미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론이 이제 일요일 날 되기 때문에 아마 네.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경제 토론 뭐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고 계세요. 배 수장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후보들이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까? 저는 말실수입니다. 실수를 자칫 이제 감정이 격앙되면 나올 수 있는 게 말실수이기 때문에 누가 더 차분해지는가가 중요할 걸로 보여요.